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구팔이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상어라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문제는 백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문제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네, 문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모양과 같이 이제 4x4라는 이런 공간에 보드판이 있습니다. 각 칸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고요. 그 물고기는 번호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번호는 1부터 16까지 각각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물고기는 이동 방향이 있습니다. 이동 방향이 총 8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어가 0,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을 하고 이 위치에 물고기를 잡아먹게 됩니다. 이 위치에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상어는 7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상어는 이 방향, 내가 잡아먹은 이 물고기의 방향대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상어가 이동하기 전에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서는 물고기들이 이동을 먼저 할 겁니다. 물고기들이 1번 물고기부터 번호가 이제 커지는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데 1번 물고기가 이동을 할 때 이쪽으로 이제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15번 물고기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번 물고기가 15번 물고기 위치로 가고 15번 물고기는 다시 1번 물고기의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텀 더 지나서 1번 물고기가 여기에 있고 이 9번 물고기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9번 물고기가 이동을 할 때는 대각선 윗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45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윗방향이 되고 이래도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이쪽 방향, 이쪽 대각선 위쪽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9시 방향, 9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16마리, 15마리죠. 한 마리가 잡아먹혔으니까 15마리의 물고기가 모두 이동을 한 후에 이 상어는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한 칸을 이동해도 좋고 두 칸을 이동해도 좋고 세 칸을 이동해도 좋습니다. 네, 네 칸을 이동하면 공간 밖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동을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대신 상어는 이 공간에 내가 이동하려는 이 공간에 물고기가 있어야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규칙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룰대로 게임이 끝났을 때 상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최대의 물고기의 길이의 합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 물고기와 상어의 움직임을 그대로 코드로 이제 구현하면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상어를 0,0의 위치를 최초에 시키고 그 위치에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물고기를 순차적으로 조건에 맞게 이동을 합니다. 네, 물고기 조건이 좀 복잡해서 밑에 이렇게 따로 떼놨고요. 그리고 나면 최근에 잡아먹은 물고기의 방향으로 상어를 이동시킵니다. 네, 그래서 상어의 이동 조건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종료 조건이 될 때까지 2번과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이런 형태고요. 조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상어가 차 한 칸, 두 칸 또는 세 칸을 움직일 때 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물고기가 없거나 아니면 움직이면 무조건 맵 밖으로 그 4x4의 그 공간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될 때까지 2번, 3번을 반복하면서 가장 그 상어가 잡아먹은 물고기의 번호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물고기의 이동 조건 한번 정리된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물고기는 작은 번호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네, 물고기는 작은 번호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주어진 이동 방향으로 최대 한 칸 이동합니다. 네, 만약에 8방향으로 다 돌았는데 이동할 수 없다면 물고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잘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8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면 방향을 이동하다 보면 어느 한 공간으로는 무조건 물고기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8공간이 모두 다 벽인 경우는 없고요. 당연히 8공간을 모서리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적은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 공간에 상어가 3마리가 있어야만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는데 상어는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8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무조건 한 칸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은 무조건 물고기는 한 칸씩 이동한다. 매 턴.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동하려는 공간에 다른 물고기가 있다면 두 물고기의 위치를 교체합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동하려는 공간에 벽이나 상어가 있다면 이동이 가능할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하고 다시 이동합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입니다. 네, 상어의 이동 조건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는 최근에 잡아먹은 물고기의 이동 방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 번에 한 칸, 두 칸 또는 세 칸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상어가 이동을 하는데 이 맵이 최대 4칸짜리 맵이에요. 4x4짜리 맵이기 때문에 상어가 어디 한 끝에 있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3칸 이상 가면 벽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3칸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어는 물고기가 없는 칸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어는 이동하여 잡아먹은 물고기가 없다면 만약에 상어가 한 칸을 이동하고 두 칸을 이동하고 세 칸을 이동했는데 그 공간에 잡아먹을 물고기가 없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상어가 벽을 넘어서 이동하게 된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네, 이 내용들은 아까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기술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조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필요 없겠다, 그냥 풀면 되겠다라고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는 최대 움직일 수 있는 턴은 16턴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물고기는 16마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상어가 16마리의 물고기를 모두 잡아먹을 수 있는 입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최대 16턴을 하고 나면 그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네, 당연한 말이고요. 물고기가 1회 이동할 때 최악의 경우에 방향을 8번 연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따지면 문제 조건에는 8번인데 엣지 케이스를 잘 고려해도 제 생각에는 6번, 7번이면 6번 정도면 다 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모서리에 물고기가 있고 상어가 이쪽에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돌아도 이쪽과 이쪽 두 방향이 남기 때문에 최대 6번 연산이면 뭐 이제 방향 체크가 끝나게 되지만 어쨌거나 그냥 가장 최악의 경우에 8번이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16마리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아까 그 8번의 방향 전환과 16마리의 물고기 이것도 매번 한 턴마다 물고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솔직히 16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8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중간값인 어쨌거나 16으로 해줍니다. 네, 해주고요. 그리고 상어가 매 턴에 한 칸 또는 세 칸을 이동하기 때문에 3의 16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좀 큰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 최악의 케이스로 계산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3의 지수승이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값을 줄일 수 있다면 연산인 값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항상 3인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매 턴 물고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어가 움직일 때 그 공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공간이 세 공간인데 세 칸인데 그 세 칸에 모두 물고기가 있지 않고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가 중간에 위치해 와 있다면 한 칸 또는 두 칸 정도밖에 이동을 못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3이 아니고 1 또는 2 뭐 최고 좋은 케이스에는 0도 될 수 있습니다. 0의 16승은 당연히 0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3의 16승으로 넣고 계산한 결과는 4,300만 정도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억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케이스라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케이스라고 해도 뭐 5천만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코딩 구현 팁 하나 아주 간단한 거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움직이는 지도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지도에는 4x4라는 지도에는 그 위치에 어떤 물고기가 있다, 몇 번 물고기가 있다 라는 표현해 줄 수 있는 자료 구조를 하나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할 겁니다. 1번 물고기는 몇 콤마 몇에 있고 그 물고기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담은 그 물고기 구조체를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이동하게 되면
이 물고기 지도 4x4짜리의 맵도 바뀔 것이고 물고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싱크를 잘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뭐 지금 한 2, 3년 전쯤 그 삼성전자 B형 시험 문제,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데이터 두 개를 따로 저장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둘 간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서 어떤 한 데이터가 갱신되면 다른 한 데이터가 같이 갱신되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한때 되게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안 열리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코딩은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추천하는 문제이고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 강의는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의 이제 문법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이제 PS 쪽으로 내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문제를 읽고 이것을 솔루션을 내서 코딩을 짜서 억셉을 받으려고 할 때 뭔가 막막한 그 중간에 어떤 게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 자료고요. 그러니까 C 문법을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른 채널이나 다른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C 문법만 안다면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생각만 할 줄 안다면 제가 직접 코드를 짜면서도 설명을 또 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뭐 많으면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도 이런 류의 문제들은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문법을 아는 상태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면 꾸준히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면 누구나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는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뭐 개인차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원래 어느 정도 소질이 있으시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만 준비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달, 두 달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준비해 주셔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